북한이 통일대 회합을 제의해온 데 대해 정부는 진정성이 없는 전형적인 통일전선 공세라고 규정하고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 최초의 해전이자 첫 승전고를 올렸던 대한해협해전 66주년 전승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육군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호국영웅 사형제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고귀한 그들의 희생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북한이 통일대 회합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한 데 대해 전형적인 통일전선 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8월 15일을 전후해 재정당 단체 등 연석회의 형식의 통일 대회합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통일부는 과거부터 되풀이해온 전형적인 통일전선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통일부는 논평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례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의 대화 제의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진정성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구태에 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7일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명의의 공개 편지에서 광복 71주년 기념일인 올해 8월 15일을 전후로 남북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 대회합을 개최하자며 이달 중에 이를 위한 실무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와 주요 기관장,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인사 등 100여 명에게 통일 대회합 개최 문제에 대한 공개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도 정부와 정당, 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에서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핵 문제에 대한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연방제 통일,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구태에 의한 선전 공세에 불과하다며 이를 일축했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대한해협해전 1950년 6월 26일 새벽 후방으로 침투하던 북한의 무장수송선을 침몰시켜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을 지켜내게 한 6.25 전쟁의 첫 승전이었는데요.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 해양수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전승행사 소식을 강경일 상사가 전합니다. 우리 최용남 함장은 장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투에 돌입한다. 전력을 내서 적함을 격침시켜라. 지금 이 순간이 이승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 장교들은 비장한 각오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물이 담긴 컵을 들고서 외쳤습니다. 싸우자!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제66주년 대한해협해전 전승행사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해협해전을 승리로 이끈 백두산함 함장인 최용남 제독의 흉상 제막식에 이어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해상 헌화식이 실시됐습니다. 26일 실시된 흉상 제막식에선 대한해협해전 참전 용사인 윤자호 예비역 상사의 무공훈장 서훈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 해전의 승리는 6.25 전쟁 초반 우리의 후방을 교란하던 북한의 기도를 좌절시킨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이자 최후의 보루였던 이곳 부산을 굳건히 지켜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3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단초가 된 것입니다. 흉상 제막식의 주인공인 고 최용남 제독은 1946년 5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해 6.25 당시 대한민국 해군의 유일한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함장으로서 1950년 6월 26일 부산으로 침투한 북한의 무장수송선을 격침시켜 대한해협해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이 행사를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흉상은 제가 감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해군에서 세워주신다길래 너무 고맙고 가족으로서 영광이지만은 그 승조원 가족분들하고 승조원들이 있었길래 아버님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흉상이 제막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흉상 제막식에 이어 27일에 진행된 해상 헌화식은 참가자들이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 2함을 타고 해전 당시 적 무장 수송선을 침몰시킨 부산 앞바다로 이동해 전사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해군 장병들과 참전 용사들의 헌화로 대한해협 해전이 펼쳐졌던 부산 앞바다는 격전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줬습니다. 6.25 전쟁에서 바로 그날 부산을 침공으로 올려온 김일성 특공대를 이 바다에서 만나서 치열한 전투를 끝에 격침시키고 부산항을 방어한 62명자 노을입니다. 그 전투에서 목숨 바쳐 이 바다를 지키고 부산항을 지킨 우리 전우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대한해협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 우리 해군의 조국 해양 수호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한해협 해전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해군 장병들은 적이 도발하는 그 자리에 바로 수상시킬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6.25 전쟁 초기 최후의 보루인 부산을 지켜냄으로써 3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대한해협 해전. 그날의 승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해양은 지금도 후배 장병들이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이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호국영웅 사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자료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과 더불어 먼저 떠난 형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부건 씨의 사연이 장병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한 가족묘지.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연이 서려 있습니다. 요는 엄마하고 아버지가 둘이고 제일 큰 형님 둘째, 셋째, 요는 막내. 큰 형님은 6.25 때 전쟁 때 돌아가시고 6월이 왔고 두 사람은 휴전 후에 막내는 월남전에서 광라이 지구에서 전타를 받고 통지가 왔고. 육군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 사형제의 이야기를 영상자료로 제작해 장병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부건 씨의 큰형 이민건 육군 하사와 둘째 형 이태건 육군 상병, 셋째 형 이영건 육군 상병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넷째 아들인 이부건 씨와 막내 동생은 세형의 순국으로 병역 의무는 없었지만 형들의 뜻을 잇겠다며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던 막내 동생 이승건 해병 중사도 베트남 전쟁 중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부건 씨의 부모님마저 아들들의 전사 소식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상황. 이 씨는 먼저 떠난 형제들과 부모님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96년 전 재산을 들여 충효정을 조성합니다. 이후 호국영웅 사형제의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울산시는 충효정 인근 구간을 호국 사형제로로 명명해 매년 추모제를 치르며 그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매주 가족들을 찾고 있는 이부건 씨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전후 세대는 몰라요. 전후 세대는 너무 몰라도 6.25가 어떻게 났으면 딴 날은 잊어보더라도 6월 한 달이라도 우리 과거 선배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우리나라를 지켰구나. 풍정등대와 같은 나라를. 이거는 자손만대에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육군은 호국영웅 사형제의 특별한 사연을 담은 영상을 육군 인트라넷 공지사항과 IPTV에 탑재해 정신교육 시간에 활용함으로써 장병들이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6.25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전몰장병의 유해 합동 안장식이 서울 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연결식에는 전사자 유가족과 보훈단체 회원,
장병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영웅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습니다. 이번에 영면에 들어간 전사자는 고 김동희 하사와 고 이상호 하사로 이들 두 영웅은 1951년 9월에 있었던 양구 피해능선 전투와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두 영웅의 유해는 각각 지난 2011년 6월과 2014년 10월에 양구에서 발견됐고 이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 유해와 유가족 간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검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국의 수호신으로 산하신 호국 영령들이시여, 님들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으며 오직 사랑하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기 위한 유해발굴 감식 사업과 현충원 안장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제2연평해전 14주년을 맞아 고 한상국 상사의 흉상 제막식이 28일 모교에서 거행됐습니다. 고 한상국 상사는 제2연평해전에서 참수리 357호정의 조타장으로 영해사수의 목숨 바쳐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28일 열린 고 한상국 상사의 흉상 제막식은 그의 모교인 광천제일고등학교 교정에서 총동문회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총동문회는 고 한상국 상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흉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영화 연평해전 개봉 이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기념물이 없다는 사실에 총동문회가 나서 진행됐습니다. 이후 흉상건립추진위원회 구성 1개월 만에 5천여만 원을 모아 고 한상국 상사의 흉상이 제작됐습니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동문 회원들은 한 상사의 흉상을 보고 모교 후배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의 애국심을 본받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 6.25 전쟁 생존 영웅 최득수홍으로부터 전해 듣는 생생한 현장 기록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선우고지 탈환을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생존 부사관으로서 유일하게 전사박물관에 전시돼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전쟁 영웅을 만나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치열하고도 참혹했던 전장. 최득수홍은 그때부터 감찰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북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그가 돌파구를 찾아 선택한 길은 군 입대. 적과 맞서 싸워 내 나라의 평화를 쟁취해내는 것이야말로 최득수홍이 생각한 유일한 돌파구였던 것입니다. 집에서 죽으면 부모 형제 갖다 못 가는데 여기 와서 죽으면 저 사람들도 부모 형제 다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됐구나 말이지. 그것을 생각할 적에 이제 나 살아야 되겠다 또. 이제 그것이 들어간다 이제. 어떻게 이제 전장에서 이기고 살아봐야 되겠다 말이지. 전투에 임하는 그의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틈 없는 전장에서 삶에 대한 의지로 크고 작은 공방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장할 적도 나는 이제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 의욕이 살해된다. 최득수홍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전장에서 거둔 눈에 띄는 성과들은 육군 부사관학교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부사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립한 육군 부사관학교 국립전사박물관. 박물관 안에는 생존 영웅으로는 최초로 최득수홍의 평생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최득수홍께 유물 기증 의사를 여쭤보았더니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에 최득수홍은 본인의 유물들을 모두 부사관학교 전사박물관에 기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사박물관은 최득수홍의 유물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배 부사관들은 양성기관에 전시된 선배 전우의 공적들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태극 무공훈장 수훈자이신 전쟁 영웅의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부사관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인 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득수홍이 보여주신 살신 성인의 정신은 후배 부사관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최정의 전투 부사관이 되기 위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곳곳에서는
최득수옹을 기리는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득수 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의 흉상이 나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선, 싸움에 이기기 위해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오직 강해야 한다고 한 그의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통일부 유니TV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한 지 9년 만에 한국에 온 김은주 씨를 만나보시죠. 북한에서 중국과 몽골을 거쳐 9년 만에 밟은 서울 땅. 3번이나 생사를 걸고 탈북한 김은주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책을 쓴 것처럼 11살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북한에서 태어나 항상 배고팠지만 특히 1997년은 대기근과 식량난으로 아사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고작 11살 나이에 죽을 만큼 굶주린 끝에 유서를 썼습니다. 함경북도 은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언니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오기까지 9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서울에 온 지는 13년.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의 기자인 세바스티앙 씨가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책을 쓰자는 것이었는데요. 책은 현재 7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책을 쓸 수 있게 용기를 줬던 건 바로 세바스찬 씨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기로 결정했던 거는 누군가가 북한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으로 내가 선택이 되었다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책이 출간된 프랑스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은주 씨가 겪었던 것을 저보고 그런 과정을 해보라고 하면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을 일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는 모두 헤엄을 칠 줄 몰랐다. 엄마는 양손으로 언니와 나를 단단히 붙들었다. 수중에 식량도 거의 없었다. 우리는 미리 챙겨온 물 한 통, 소시지 한 조각밖에 없었다. 짐이 무거우면 탈출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한국에 와서 처음 적응하는 데는 탈북자라면 대부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국 친구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탈북자들 친구들도 그 친구와 쉽게 친구가 되고 또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녀는 서울에서 평범한 대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11개월 된 딸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후 변호사, 디자이너, 축산업 등 꿈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큰 바람은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된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성공을 해야겠지만, 좀 더 큰 걸 이루어야겠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녀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탈북민들은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경험했기에 이 시대의 이산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숱하게 고비를 넘어 겨우 밟은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려 노력하는 탈북민들의 하루하루가 통일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월 호국부원의 달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들을 기리고 있는 현장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자신의 목숨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했던 호국 영웅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었음을 상기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호국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은 그들을 기억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